오늘의 경제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40만 원 쿠폰, 이게 무슨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11조 7천억 원 상당의 네. 정부의 추경 예.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쓰이는지 이제 나오게 됐고 네. 방역에도 쓰이고 소상공인 지원에도 쓰이고 예. 또 저소득층의 뭐 소비 진작 이런 데도 쓰이게 되는데 네. 이제 그 중에 한 대목이 본의 아니게 좀 논란, 이제 갑론을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일종의 쿠폰인데요. 쿠폰 중에서 만 7세 미만 같은 경우에 네. 1인당 월 10만 원. 예. 근데 4개월간 앞으로 지급을 하게 되니까 네네. 40만 원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월 쿠폰이고 쿠폰 방식은 뭐냐?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라는 건데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만 7세 미만은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현금으로. 그런데 10만 원의 아동수당 플러스 지금 추가 10만 원의 소비 쿠폰을 또 받게 되니까 네. 여기에서 좀 조심스럽게 7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그런 네.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뭐 왜 우리는 소외되느냐라는 이야기. 예, 예. 또 이미 10만 원의 현금 수당, 양육 수당을 받고 있다면 네. 굳이 이번에 또 그 10만 원을 추가로 더해야 써야 됐을까? 네. 다른 뭐 소상공인의 직접 지원이라든가 또 방역에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이 추경안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텐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대상이긴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런데 그렇군요. 네. 왜 코로나 추경인데 네. 왜 이렇게 갑자기 10만 원씩 그냥 나눠주는 거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 추경의 취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많은 국민들은 방역이 주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특히 또 최근에 뭐 대구에 간 의료인들 사진 나와서 굉장히 지금 의료인들 먹는 것도 음식도 열악하고 생활도 힘드니까 이런 데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한번 비중이 일단은 이 국무회의 통과 추경안 국회에서는 좀 바뀌겠지만 보면은 네네. 방역 쪽에가 한 2조 3천억대였었고 네. 나머지 부분들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그다음에 소비 진작, 지역 경제 회복으로 쓰이게 되니까 네. 실은 방역 쪽에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게 네네. 어쨌든 코로나 추경이니까요. 예, 예. 그런 이제 지적들을 하고는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일단은 지금 워낙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크니까 예, 예. 무너져 버리면 나중에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더라도 V자 반등을 할 그 기초 체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초 체력 차원에서 이런 소비 진작이라든가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에게 좀 더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코로나19 사태 전에 적극적으로 소비를 많이 했던 사람들도 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좀 외출을 안 하고 감염될까 무서워서 외출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예. 방금 그 지적이 뭐냐면 이제 그 추경 중에 쭉 보면은 네네. 이제 쿠폰 추경 외에 저번에 민생경제통합대책에도 보면 예. 쿠폰 지급을 지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예. 쿠폰 지급의 특징은 뭐냐면 현금을 줄 경우에는 그걸 저축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소비 진작을 원했는데 소비 진작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 쿠폰 형식입니다. 바우처인데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가 온누리 네. 상품권을 통해 가지고 이게 다 주게 됩니다. 네네. 근데 저게 그 한 기한이 있는 것이 4개월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1, 2개월은 못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전통시장은 더 많이 이 외출을 꺼리게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기한이 4개월이라는 게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예. 저렇게 될 경우에는 우회적으로 쿠션을 돌려서 쿠폰을 할 게 아니라 아예 네. 전통시장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네. 이제 쿠폰이 실은 현금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네. 바로 써야만 되니까 무조건요. 그렇군요. 그런 차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뭐 물론 이 추경도 지금 필요할 거고 소비 진작 분명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현금 살포성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좀 괜찮나요? 그렇죠.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네. 코로나19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도 돈을 써야 되고요. 네네. 지금도 급박하게 또 빨리 많이 써야 되는 게 관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네. 이런 와중에 이런 이면에 국가 채무에 대한 이야기, 재정 건전성의 경고등도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게요. 우리가 기재부가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빚은 40%로 일단 안 넘게 이제 관리를
해왔어요. 네. 800조 밑으로. 근데 이번에 슈퍼 추경과 슈퍼 예산하면서 뭐 훌쩍 넘었죠. 41%. 네. 그다음에 1년 단위로 예산 대비 적자 규모는 한 3.5%, 3%로 막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과 함께 4%가 넘어갔습니다. 네, 네. 예, 재정 수지 적자가. 그 GDP 대비 적자 폭이 그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네, 네. 이게 과거의 외환위기 때 정도에 비건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의견이냐면 일단 이번에는 돈을 쓰자. 네. 이제 쓰는 건 맞는데 이제 이번 코로나19가 잦아든 다음에는 저 재무 건전성, 특히 국가 채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것은 잊지 말자. 이게 한번 계속 쓰다 보면 아예 그냥 확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쓰되 지금은 막 쓰고 효과적으로 쓰되 실은 늘 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것들은 잊지 말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정세균 국무총리와 본회의장에서 시정 연설할 테니까요.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당장 접겠다, 뭘 접겠다는 거죠? 타다 사업입니다. 아, 역시 그렇군요. 아마도 이제 곧 결정이 날 텐데 네네. 큰 이변이 없는 한 당분간 타다 사업 또 예. 타다를 이용했던 분들은 타다를 이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금지법이 예. 지금 국회에서 처리된 거잖아요. 어제였습니다. 법사위를 통과를 했고요. 예, 예. 우리가 타다 금지법 이야기 많이 나눴었죠. 맞아요. 기존의 여객법의 개정안인데요. 네네. 타다 같은 경우에는 11인승에서 15인승에 실 원래 렌터카는 기사할선이 안 됩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서는 한계적으로 예외적으로 기사할선을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네. 타다 비즈니스가 나오게 된 것이고 네네. 이걸 놓고 이제 1심까지 가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무죄다 판결이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국회 타다 금지법은 그 예외 조항을 더 자세하게 나눈 거예요. 예. 그냥 뭐 외국인 관광에 국한한다든가 네네. 타다는 지금 거리에서 콜을 받고 돌아다니잖아요. 네. 타다의 출발점은 공항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지정된 장소에만 있게 되는. 뭐 이렇게 되니까 이 타다 금지법이 오늘 이따 오후에 아마 본회의를 통과 여부는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법사위를 이렇게 통과한 것을 보면 큰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도 통과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타다 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당연히 타다 영업을 못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예. 타다의 대표가 이제 예. 접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네. 이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되면서 이재용 소카 대표도 역시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 저희가 이걸 시작했을 때부터 국토부는 이게 잘못된 사업이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던가 저희는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을 다시 받게 되었는데 그 판단에서도 합법이고 적법하다고 판단을 받아도 그것을 다시 법을 바꿔가면서 금지시키겠다는 것이 국토부와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1심에서 지금 타다에 대해서 합법적인 영업이라고 1심이긴 하지만 판단을 내렸는데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사실상 유죄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법부에서는 법을 어긴 것이 예.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고요. 네네. 이것은 초단기 렌터카로 그 승객이 아니라 임차인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소비자가 차와 기사를 함께 빌린 것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네네. 좀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승차 공유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화합과 상생을 얘기한 것이 네. 사법부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 입법부는 명확합니다. 네. 이것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거다. 네. 법의 미비 조항을 파고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타다 금지법이 통과가 됐고요. 네. 이제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일단은 뭐 검찰이 항소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의미 네. 실효성도 없죠.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끝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타다에 대해서 같은 1세대 벤처기업가들 가운데서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유명한 한글과 컴퓨터 네. 만들었던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좀 그렇습니다. 이재용 대표 반대 얘기하더라고요. 소카의 이재용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죽었다. 예. 정말 강경 발언을 했는데 반면에 이찬진 씨 같은 경우에는 20대 국회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다 얘기를 했는데요. 왜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붙였습니다. 그리고 네. 타다도 뭐 완전히 뭐 패배한 것이 아니다. 네네. 이것이 이런 논란들이 후세에 뭐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뭐 커갈 것이다,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마도 이찬진 씨의 그 입장은 실질적으로 이 타다라는 비즈니스가 어쨌든 예외 조항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의견도 표출인 것 같은데 네네. 이번에 이 이야기를 또 두고도 또 갑론을박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우리의 입법부가 국회의원들이 일단 타다 금지법을 이제 곧 통과를 하게 된다면 네. 타다는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이용할 수가 없는 서비스가 되겠죠. 그렇군요. 네,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이 타다금지법도 처리가 된다니까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